네,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채소 양배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요, MBS 한국농업방송 조영철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MBS 조영철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내일이 벌써 24절기 중에서 5번째 절기죠. 청명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맑은 날씨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맘때 양배추 농가에서는 좀 어떤 일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까요? 네, 먼저 청명에는요, 우리 조상님들이 말하기를 부찌갱이를 땅에 꽂아도 싹이 난다고 할 정도로 자연의 어떤 생명력이 왕성한 이런 시기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참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농가에서는 기운을 내주시고요.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잘 선별해서 출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맘때 출하되는 양배추는요, 대부분 제주 지역에서 출하가 되고 있는데요. 일부 소구용 양배추를 찾기도 하지만 아직도 큰 양배추를 선호하는 경향입니다. 양배추는 크기와 함께 결구가 꽉 찬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 겉잎이 진녹색을 띠고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요. 양배추 농가에서는 수확하고 출하할 때 이 점을 꼭 고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균일한 품질을 가진 양배추를 선별해서 출하해야 하고요. 홍수 출하가 되지 않도록 공급량을 수시로 살피면서 출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또 수입되는 양배추의 양도 많지만요, 이 수출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국내산 양배추 수출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양배추의 수출은요, 2018년을 기준으로 9,171톤이나 수출을 했는데요. 이 중에 58%는 일본으로 수출을 했고요. 40%는 대만으로 수출하고 그 외에는 베트남이나 홍콩, 러시아로 소량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구용 양배추나 꼬꼬마 양배추가 대만이나 일본으로 시험 수출을 해서요. 아주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국내산 양배추들이 더 많이 좀 수출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양배추 품목을 다룰 때마다 사실 거의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품종이 바로 이 꼬꼬마 양배추잖아요. 자, 이번에는 꼬꼬마 양배추를 육성한 종묘회사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아시아 종묘에서 양배추를 육성하고 있는 황병호 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꼬꼬마 양배추가 요새 뭐 농가는 물론이고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인기가 좋은 품종이라고 저희가 좀 듣고 있는데요. 개발하신 계기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가족 구성이 작아지고 그 건강식품으로 이제 샐러드 채소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이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구의 크기가 대략 800g 정도로 이제 적당하고 샐러드로 먹었을 때 단맛이 뛰어난 꼬꼬마 양배추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우선 샐러드를 먹을 때 단맛하고 이제 식감이 다른 품종들에 비해서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적당한 소구용 양배추인 만큼 수확기도 매우 빨라서 재배 회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식 후 50일에 수확이 가능한 소구용 양배추 품종이 되겠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확기가 좀 상당히 빠른 수준인 것 같은데요. 이 다른 양배추 품종과 다른 재배 기술이 좀 필요한 건가요? 어떤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이제 양배추, 배추 재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큰 문제 없이 재배가 가능한 품종입니다. 비교적 손쉽게 재배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농민분들의 재배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시기도 하고요. 처음 재배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회사의 안내 책자라든지 안내를 받으시면서 무리 없이 재배가 가능하실 겁니다. 특히 그렇군요.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도 텃밭에서 이제 손쉽게 재배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재배 동영상 등을 SNS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 집에서 보면은 뭐 상추 기르시는 분들도 많고 작은 텃밭 가꾸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좀 농민들도 그렇고 소비자분들도 쉽게 재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일본과 대만에 또 꼬꼬마 양배추가 많이 수출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좀 수출 현황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예, 저희 아시아 종묘와 군산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그곳에서 재배하시는 소형 양배추 장목반 등이 한 3, 4년 전부터 꾸준히 협업을 통해서 일본, 대만으로 수출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300톤 이상 수출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난 2018년도에는 80톤, 2019년도에는 150톤을 수출해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꼬꼬마 양배추 수출 노력은 정부에서 수여하는 우수 농산물 수출 성공 사례로도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꼬꼬마 양배추 성공 사례는 우수한 양배추 품종, 그리고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의 수출 상품 개발 의지, 또 재배 장목반의 상품 재배 기술 등 3박자가 아주 잘 갖춰져서 나온 시너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꼬꼬마라고 얕볼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수출 효자 품목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신품종 육성에 있어서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예. 이런 양배추 신품종 육성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한 인고의 연구 과정입니다. 네. 대략 7, 8년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소요가 되고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도부터 그 국산 종자 개발을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라는 적극적인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발된 여러 국산 채소 품종들이 굉장히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골든시드 프로젝트와 더불어서 농진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부처 유전체 사업단의 기초 연구 지원 등이 적극적으로 이제 저희 품종 육성을 지원해주고 계셔서 국산 품종 개발 역량이 크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꼬꼬마 양배추가 농산물 수출에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꼬꼬마 양배추처럼 수출에 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 채소 품종 개발에 강국으로 우리나라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포스트 골든시드 프로젝트 연구사업 같은 후속 지원 사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뭐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서 많은 종자가 육성됐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뭐 농가와 시장에서 이 꼬꼬마 양배추의 생산이나 판로 확대 등 이 품종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재배 농민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우선 해결돼야 될 과제가 이제 재배된 상품의 판로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까지 일본, 대만 등 기존의 이제 수출 시장하고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경제력이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프리미엄 시장 같은 신시장 개발이 필요합니다. 소구형 양배추를 비롯해서 양배추류에는 소화기 기능을 개선하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고 또 이제 항암 기능의 기능성 성분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방적이고 보건적인 건강 기능성하고 최근 각광받는 K푸드의 강점 등을 홍보 및 마케팅 포인트로 해서 수출 시장 확대하고 국내 내수 소비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꼬꼬마 양배추의 탄생 이야기부터 또 판로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이 최근 꼬꼬마 양배추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이 참 많습니다. 네. 높고요. 좀 전화 연결로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꼬꼬마 양배추를 한번 키워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재배할 때 좀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꼬꼬마 양배추는 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는 소구형 양배추인데요. 일반 양배추가 보통 이제 한 포기에 2, 3kg 하는데 반해서 이 꼬꼬마 양배추는 1에서 1.2kg 정도 이렇게 한 손으로 쥐기에 적당한 크기입니다. 그럼 이제 크기가 작아지면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영양분도 비슷하고요. 오히려 줄기가 부드러워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먹는 좋은 장점이 있어서요. 최근 남부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수출 작목으로 이렇게 부상되고 있는 그러한 양배추입니다. 다만 꼬꼬마 양배추를 봄 재배를 할 경우에는요. 특히 병해충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요. 병해충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영어의 첫 글자를 짜서 PLS라고 하죠.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라는 이 기준에 부합되도록 주의하셔야 하고요. 또 균일한 품질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하면서 재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네. 자, 최근 들어서 뭐 작은 크기의 농산물들이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양배추의 경우에는 봄 재배 소구형 이 양배추 작형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네, 해주시죠. 어떤 작물을 하든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네. 이 많은 채소를 월동 재배를 주로 하고 있는 제주 지역에서는요. 주로 무와 당분을 집중 재배함으로써 자칫하면
과잉 생산하는 그런 피해가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요. 첫째는 새로운 작목으로 바꾸고 또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0.8kg나 아니면 1.2kg 정도 되는 작은 소구형 양배추에 대한 소비 증가도 충족시키고 그럼으로써 농가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실증 사업인데요. 제주도 동부농업기술센터와 김영농업에서는요. 농가당 1헥타 내외의 면적에 소구형인 홈런 품종을 2월 27일까지 실험적으로 정식을 완료했고요. 이후에는 이제 실험 재배를 진행하면서 생육과 가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실증 재배를 하게 되면 기대되는 것은요. 첫째는 과잉 생산되는 그런 작목을 새로운 작목으로 바꿀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또 쏠림 현상도 막고 인력 부족 문제도 해소될 수 있어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킬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는 실험입니다. 네, 사실 제가 어제 떡볶이 먹을 때 양배추 넣으려고 알아봤는데 사실 너무 커서 1인 가구다 보니까 못 샀습니다. 그렇죠. 좀 이런 품종들이 다양하게 나오면 소비자들도 선택할 수 있는 게 네. 다양해져서 좋고 농민들 맞습니다.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 예, 예.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양배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과일 과채 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